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변리사에서 특허법 강의를 하고 있는 박지환 변리사입니다. 2026년도, 벌써 2026년도네요. 제63회 변리사 1차 시험 대비를 위한 특허법 커리큘럼을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그 커리큘럼의 시작점, 기본 이론 강의의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본 강의가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특허법이라고 하는 법학 공부의 시작점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수많은 이제 기간 동안 어떻게 특허법 공부하셔야 되는지 조금의 잔소리, 그러니까 조언이죠, 조언. 조언까지 섞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저희끼리는 토목공학과라고 하는데, 건설환경공학부를 졸업을 한 이후에 53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53회 시험이 2016년도에 있었고요. 지금이 2025년도니까 한 9년여 정도 변리사로서 또 강사로서의 이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은데요. 현재는 메가 변리사에서 특허법을 전임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더센 국제 특허법률소라고 하는 이 특허사무소에서 저희 동기들과 파이팅 있게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파트너 변리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역시 강사 경력이 되겠죠. 그 전에 있었던 경력들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고, 강사 경력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메가 변리사에서 강의를 한 지는 한 대략 4년여 되고 있고, 전체 강의 경력은 이제 어느덧 9년 차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아니라 특허청이나 아니면 특허청 여러 산하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특허청 또는 그 산하 기관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 또는 여러 사업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이 특허 업무들 또는 IP 교육들을 전담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기업들, 대학교 등에서 이런 교육들을 담당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개는 줄이도록 하겠고, 옆에 보시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요새 말로 좀 킹받는 표정의 사진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 문구가 있네요. 최다 수강생, 베스트셀러, 다수 합격자 배출,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은 낯간지럽기는 하고, 굳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커리큘럼을 밟아 나가고 특허법을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강사에게 굳이 불필요한 어떤 불안감을 가지시면 안 되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신다라고 한다면은 특허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 가장 재밌는 과목, 가장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목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왔고요. 근데 공부하시다 보면은 특허법이라고 하는 과목 성격이 여러분들이랑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특허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절대로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을 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확신을 갖고 실력 향상을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소개는 이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어떤 내용 말씀드릴 거냐? 아무래도 변리사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리사 시험에서 어떤 과목? 특허법이 갖는 의미를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아무래도 이거 본 시간의 내용은 기본 이론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특허법을 공략하기 위해서 강의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교재를 활용하셔서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되는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변리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차 시험의 시작점에 있는 것이고요. 2025년도에 진행된 62회 시험 기준으로는 날짜가 이와 같습니다. 2월 15일 날 1차 시험을 보고 대략 한 달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고요. 2차 시험은 이틀에 걸쳐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시험을 본 이후에 10월 29일 날 시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아니 변리사님 왜 2026년도가 아니라 2025년도 기준입니까? 2026년도 시험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만 다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매우 유사한 날짜에 진행이 될 겁니다. 통상 1차 시험은 2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토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2차 시험 역시 마찬가지로 7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건 크게
변동사항이 큰 부분은 아니니까 내년에도 좀 유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1차 시험 먼저 볼게요. 1차 시험의 첫 번째 과목은 무엇이냐? 산업재산권법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특허법, 실용실험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각이 아니라 이 1교시에는 40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법학은 무엇이냐? 특허법이에요. 특허법, 그리고 실용신안법입니다. 왜 실용신안까지 같이 묶었냐? 아니 변호사님, 이거 특허법 기본이론 강의라고 했는데 실용신안법 갑자기 왜 끌어들입니까? 우리 특허법 기본이론 강의도 듣고 실용신안법도 기본이론 강의에 따로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뒤에 가서 당연하게도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물론 각각 독립되어 있는 법률이고 각각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가 다릅니다만 같은 종류의 창작물을 보호하고요. 따라서 법문의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보호하는 방식이라든지 아주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해요. 다만 차이점이 없지는 않겠죠. 그 차이점만 가져가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40문제를 풀이를 하는데 그 중에서 20문제가 특허와 실용신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에서. 공부하실 때 실용신안은 아예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 95% 이상이 일치합니다. 그 이유도 본론에 가서 기본 강의 가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철저하게 공부하실 때는 특허법 위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완파했죠. 특허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하신 이후에 실용신안은 특허랑 똑같다. 근데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런 차이점만 더 가져가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걸 마지막에 대략 한 30분 정도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한 90여 강 정도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85강에서 90여 강 정도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80 몇 강은 다 특허로 쓸 거고요. 실용신안은 마지막에 딱 30분만 정리할 겁니다. 어떤 취지인지 이해되시죠? 예, 40문제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오지선다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 오지선다 중에 가장 적절한 정답을 찾아내는 형태로 평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1차 시험을 합격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2차 시험을 합격해야만 최종적으로 변리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2차 시험의 내용도 보니까 특허법이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 있네요.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근데 2차 시험을 보니까 얘는 주관식 논수련 시험입니다. 논수련 시험. 아니 왜 똑같은 과목을 한 번은 객관식으로 평가하고 한 번은 주관식 논수령으로 평가할까요? 제도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변리사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변리사로서 자격을 갖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드로 나갔을 때 특허업계에서 필드에서 활동을 하실 때 우리 고객이 갖고 오는 수많은 IP와 관련된 특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야, 너 특허법 제대로 공부했어? 이거 특허법 내용 우리가 오지선다로 구성할 테니까 가장 적절한 거 찾아봐. 특허법 제대로 이해하고 암기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얘는 변리사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변리사로서 진정한 능력을 평가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특허법 제대로 공부했냐, 이해하고 암기했냐 라는 것을 물어볼 거고, 오케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대로 평가를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논수령 시험으로 특정한 상황을 줄게, 사례를 줄게, 이러한 상황에서 솔루션을 제시해봐. 이 상황에 너 법리를 이해했는지를 물어봤죠. 여기서 이 법리를 적용해봐 라고 해서 소양을 갖췄는지, 자격이라기보다는 얘를 소양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겠고요. 얘를 자격이라고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얘를 소양을 갖췄는지 따져보고 얘는 이제 진짜 전문가가 될 자격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주관식 논술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특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1차 시험에서도 첫 번째를 구성하는 것이고 2차 시험에서도 공통되게 평가를 보면서 첫 번째 과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기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세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첫 번째 과목이겠죠. 첫 번째 과목이겠죠. 아무리 뒤에 내용들도 중요하고 그 뒤에 내용들도 너무너무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중요도를 낮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특허법 과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특허법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 뒤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자세하게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뭐 물화, 생지, 뭐 자연과학 이런 내용들이 아니면 민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험생분들은 이 자연과학에 대해서 전략을 잘 짜시는 게 중요해요. 특허법도 마찬가지일까요? 당연하게도 전략을 잘 짜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허법은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대학 입시하는 과정에서 국영수 과목과 유사한 중요도를 가짐과 동시에 1차 시험을 단순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냥 특허법 암기하시면 됩니다. 단순 암기만 하셔도 1차 시험 합격하시는데 전혀 무리 없어요. 전혀 무리 없습니다. 오로지 1차 시험이 목표라고 한다면. 근데 2차 시험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해도를 높이고 응용력을 갈라주셔야 됩니다. 중요하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공부할 때는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려면 암기라는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략적으로 공부할 때는 자연과학 같은 경우, 특히 뭐 생물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암기할지 이런 포인트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특허법에서는 당연하게도 이 이해라는 것이 수반돼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이해도를 많이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수준 이상으로. 1차 수준 이상으로. 나중에 그 실력 향상이, 그 원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내용이 2차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합격을 한 이후에 변리사로서도 이런 속대 있게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 밥벌이 아닙니까? 우리가 전문가로서 이 지식을 갖고 고객에 대한 상황을 해결해 줌으로써 수많은 큰 수익을 얻는 사람들 아닙니까? 특허 잘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는 것인데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거 좋아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거 좋은데 이해를 반드시 수반하셔서 그게 암기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1차 시험을 공부하실 때도 암기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휘발성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2차 시험으로 가셨을 때 응용력도 크게 길러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암기라고 하는 것도 1차적인 암기와 2차적인 암기가 다릅니다. 공부하실 때 이런 질문 많이 주세요. 변리사님, 저는 1차 시험 할 때 2차 시험도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2차 시험 내용까지 함께 암기하고 싶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2차 가시면 암기하는 스타일은 바뀌어야 됩니다. 다만 심도 있는 이해가 수반된다라고 한다면은 2차에서도 암기의 효율성은 높아질 거고 암기의 휘발성은 떨어질 겁니다. 응용력은 더 높게 길러질 거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 이걸 바탕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다시 뒤에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럼 강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목표는 이겁니다. 낯설음을 없애고자라는 거예요. 친근하게 접근하자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낯설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비교 대상을 잡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민법 공부하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민법이랑 차이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변리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대부분 다 이공계 분들이시죠. 이공계 분들은 법학에 대한 공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민법이 재밌다라고 얘기해요. 왜? 민법이 왜 재밌습니까? 내가 잘은 몰랐지만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해본 내용들이에요. 그쵸? 뭐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 뭐 공유와 관련된 내용, 아니면 뭐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내용, 내가 자세하게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뉴스 등을 통해서 내 귀에 많이 익었던 내용이고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뭐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내용, 내 일상생활 속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요. 근데 이 민법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도 수험생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허로 올 때 많이 낯설어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민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재산권과 관련된 권리 의무를 다루고 있는 실체법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실체법적인 성격. 근데 특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세하게 공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발명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실체적인 내용들, 발명과 관련된 권리 의무, 실체적인 내용들도 다루지만 이 발명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있어야만 특허권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특허청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허청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만,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제도. 절차를 밟아야만, 그러니까 절차적인 내용이 포함된다는 거죠. 절차법적인 요소가 포함이 된다. 특허라는 것이 발생을 하고 국가기관이 이 특허라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 발명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술
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친근하지도 않은데 이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 제도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언뜻 들어는 봤지만 친근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실질적인 내용, 권리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랑 제도적인 측면, 절차적인 측면을 다룰 때랑은 공부 방향성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잡지 않으시고, 이런 방향성을 잡지 않으시고 오로지 민법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특허법을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낯설어 하세요.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민법에서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공부법이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상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실체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민법이나 형법, 행정법 뭐 등등과 권리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 절차법적이라고 하는 건 소송법 등과 같이 이런 절차, 제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특허법이 어려운 이유는 이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짐과 동시에 이 두 가지 내용들이 우리에게 모두 다 낯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낯설음을 없애드리고자 가능한 한 제가 강의를 통해서 도식화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할 것이고요. 조금만 더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런 캐릭터들을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이런 캐릭터들이 통상 뭐 당사자로 많이 나올 거예요. 뭐 갑, 을, 병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올 것이고, 아까 제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제도들과 관련해서도 제도를 담당하는,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특허청이라고 하는 기관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잘 모르셔도 됩니다. 특허심판원이라고 하는 기관도 있어요. 특허법원이라고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하는 기관은 특허심사라고 지칭할 수 있을 거고요.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는 기관, 절차는 특허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소송을 담당하는 거죠. 즉 재판을 담당하죠. 법원이니까. 그리고 각각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특허청에 소속하고 있는 담당자들, 그리고 심판원에 소속하는 담당자들, 또 법원에는 뭐 판사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또 낯설지 않게 조금은 입체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도식화 자료, 이와 같은 아이콘들을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뭘 줄 거냐? 실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있다라고 단순한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측면에서 이런 제도가 활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께 지식으로 전달해서 그냥 암기하시라가 아니라 상황을 드릴 거예요. 상황. 특허 제도하에서 문제되는 상황을 드릴 겁니다. 뭘로? 특허 제도하에서 문제되는 상황을 뭘로 드릴 거냐? 이렇게 아이콘으로 도식화된 자료를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1회독 할 때 모든 내용을 암기하거나 완벽하게 완파하고 이해할 수는 없겠죠. 일단 상황을 이해하십시오. 상황. 그 상황 안에서 이와 같은 법, 이론, 규정 또는 판례 등이 나온 취지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규정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바탕으로 이 취지가 달성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법리를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거예요. 법리를 정리해야 되는 거. 이거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취지를 바탕으로 법리를 정리해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이 특허법 내용들도 큰 흐름을 초반부터 잡으실 수 있으실 거고, 큰 흐름 안에서 어떤 내용이 당연히 이런 내용이 있겠거니 라고 하는 유기적 연결관계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암기의 효율성이 올라지고 휘발성이 떨어질 겁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예요. 낯설음을 없애고 친근하게 접근한다. 뭐 해드리겠다? 특허법적으로 문제되는 이런 상황을 드리겠다. 이걸 이해시켜 드리겠다. 이게 제일 큰 저의 본 강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뭐를 정리할 겁니까? 법, 이론 등을 정리할 겁니다. 법, 이론. 어떤 법, 이론 등을 정리할 거냐? 뒤로 가겠습니다. 우리 특허법, 변리사 2차 시험 특허법이 첫 번째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법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법령을 포함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약이 여기에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판례요. 쉽게 얘기했을 때는 법령과 판례를 정리한다라는 겁니다. 법령과 판례. 법령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조약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판례를 정리하는 겁니다. 원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법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특허법입니다. 이 특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 법률을 제정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리 원칙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건 원리 원칙인 겁니다. 원칙.
근데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원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원칙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법이 적용되는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이 법령보다 하위에 있는 법령이라는 취지에서 하위 법령이다라고 하는데 하위 법령에 일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위 법령들 내용까지 공부할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기본 응용 강의 가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판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판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예. 즉 법리가 적용된 예예요. 법리 적용 예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사법기관의 결론이에요. 사법기관. 앞서서 법령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상황을 아주 세세하게 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칙이 해석되는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실 때 모든 권리는 남용될 수 없다. 권리 남용이라고 하는 내용 공부하셨죠. 또는 불법 행위가 있었을 때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 750조 이런 내용도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나는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상대방은 권리 남용이 아니래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원리 원칙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죠. 그 해석을 법원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상대방한테 묻고 싶은데 상대방은 이게 불법행위가 아니래요. 불법행위인지 아닌지 누구의 판단을 받아본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다. 그 결과가 뭐다? 판례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했을 때 법원의 판례를 정리해서 이것에 대해서 시험을 대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법령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는 상위 법령이라고 볼 수 있는 특허법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하위 법령으로서 뒤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시행규칙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은 시험 범위 안에는 들어갔지만 주력으로 공부할 내용은 아닙니다. 시행령도 시행규칙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특허법만큼 양이 많아요. 근데 특허법이 양이 상당히 많은데 얘네들을 다 그렇게 공부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은 일단 상대적으로는 시행규칙보다는 시행령이 중요하고요. 이거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럼 필요한 범위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 강의로 저랑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특허법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 아니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조약은 뭡니까? 조약. 국가 간 협약이죠. 이것도 법령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조약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약도 여러 개가 있고요. 이 각각의 조약들 하나하나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특허법보다 내용이 많아요. 이거 상세하게 하나하나 공부하실 겁니까? 그럼 이거 먼저 묻죠.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즉 조약이 그렇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까? 시험 문제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 역시 적절한 바운더리 안에서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역시 강의를 통해서 조약은 딱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된다. 이걸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릴 거예요. 또 판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뒤에 가서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 법원의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법원 체계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법원은 뭡니까? 대법원이죠. 그 대법원보다 밑에 있는 하급심 법원들이 있을 겁니다. 하급법원. 대법원의 결론을 대법원 판례라고 하고요. 하급심 법원의 판례를 하급심 판례라고 합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하급심 판례들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 내용들 전부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로 이네들이 주력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문제를 출제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하급심 판결은 아직 정립된 법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서 2024년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잘못 나왔습니다. 2025년도죠. 2025년도. 우리가 지금 2025년도에 있고 2026년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2026년도. 지금 아마 2025년도 초에 또는 중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실 거예요. 이때까지 설치된 판례가 시험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2월 25일 날 시험 보지 않, 2월 15일 날, 2월 중에 시험을 보겠죠? 이때 시행 중인 법령이 시험 범위가 됩니다. 이때까지 설치된 판례가 시험 범위가 되어 있고, 이때 시행 중인 내용들이 시험 범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앞서서 좀 친근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도식화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체적으로 상황을 이렇게 만질 수 있도록 멀리서 박물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직접 만지실 수 있도록 좀 비유적인 표현을 써봤습니다. 특허법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런
도식화된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할 것이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절차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은 대다수는 특허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특허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 이해도 또 낯설음 이런 거 없애는, 이해도를 높이고 낯설음을 없애는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목적, 특허 제도를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앞으로 공부 방향성을 설정해야 돼요. 왜? 1회독은 우리랑 같이 할 거예요. 1회독은 저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나의 책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책을 회독하고 자료를 정리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실력 향상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지금 특정한 건물이나 아니면 특정한 건축물을 만들어서 평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건물이나 건축물을 어떻게 우리는지 원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설계도랑 프레임 정도까지는 제가 이렇게 잡아드릴 거예요. 이렇게 잡아드릴 겁니다. 프레임도까지 이렇게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들께 제가 뭘 드릴 거냐? 이거 설계도에 따라서 이 프레임을 우리가 잡아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완성해 나가고 청사진은 제가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청사진 만들어 나가고 이 안에서 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든 건축물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채워 나가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회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랑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특허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암기하고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잡으면서 원리적으로 당연히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1회독 때는 완전히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2회독 때에는 이런 식으로 책을 더 읽어나가시고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방향성을, 공부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책을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는지도 강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십니다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회독하셔야 돼요. 우리가 같이 하는 건 뭐다? 이 1회독이에요. 특허법 강의라고 하는 교재를 이게 한번 같이 회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릴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 앞으로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초반 회독을 할 때 아마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이 결국엔 시험을 앞두고 5회독에서 한 10회독 정도 하실 거예요. 회독이라고 하는 기준도 개인마다 다르니까 누구는 이렇게 수두룩 보는 걸 회독이라고 하고 누구는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살펴보는 걸 회독이라고 하니까 개인마다 기준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통상적으로 5회독에서 10회독 이상 정도를 하실 건데 초반 회독 때에는 완벽하게 암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초반 회독에서는 구조를 이해하고 흐름을 잡는 거죠. 흐름을 파악하는 거. 조금은 암기의 선명도는 높지 않을지언정 전반적으로 책의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에 후반 회독할 때에는 이제 암기의 선명도를 높이는 거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실력 향상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조언 아닌 조언 하나만 더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 지금 같이 1회독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초반 회독 때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확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법학에 A부터 Z까지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특허법에 A부터 Z까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앞부분을 공부하다 보면은 모르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왜 그러냐? 박지환이 설명을 잘 못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라고 자신은 하고요. 제가 잘 설명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모르면은 얘를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회독하신 이후에 다음 회독 와서 다시 읽어보면은 이 부분이 다르게 읽혀요. 이 부분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쉽게 암기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1회독 할 때, 저랑 1회독 할 때 변리사님 저는 알려주시는 거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암기하고 다다다다다 해서 1회독 딱 끝내겠습니다. 이런 방향성으로 가지 마시고요. 회독의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회독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회독의 횟수예요. 가능한 한 빠르게 회독하십시오. 저랑 같이 아마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6주나 2개월 정도 잡고 공부하실 거예요. 2개월 안에 끝내십시오. 무조건. 변리사님 저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대요. 암기한 거 까먹었네요. 구체적인 사항들이. 그래도 일단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가고 다 읽어보셨죠? 그럼 이제 다시 읽어보는 2회독을 하게 되실 거예요. 2회독 때도 속도가 비슷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만약에 1회독, 2회독 때가 2개월 정도가 걸렸다라고 한다면 3회독 때부터는 이게 한 1개월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4회독 때부터는 대략 뭐 2, 3주로 줄어들 겁니다. 5회독 때부터는 얘를 2주 안에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책이 탁탁탁탁탁탁 해서 내 머리에 들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들려면 초반일 때 뭐 해야 된다? 구조를 이해하셔야 된다. 상황을 파악하셔야 된다. 흐름을 파악하셔야 된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조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공계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법리 공부하지 않습니까? 법리과 판례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법리와 판례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법리 내용들을 이렇게 오해하세요. 공식이라고 이해합니다. 우리 이공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공식이라는 거 내가 정리를 했으니까 공식이라는 거 정리가 되면은 어떠한 상황이 나오더라도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이 공식에 따라서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십상이에요. 이렇게 공식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근데 법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공식이 아닙니다. 해석의 문제이고 그냥 원리 원칙이 잡혀져 있을 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공식을 갖고 내가 공식이라고 이해를 해서 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많은 상황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내서 창작해내서 변호사님 이러면 이렇게 하면 이런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절대로 시험 범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공부하지 말아주세요. 책에 나와 있는 상황만 그에 따른 결론만 이해하고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책에 나와 있지 않은 예컨대 나와 있지 않은 판례 내용들은 법원을 통해서 다투어지지 않은 사항이에요. 근데 수험생분들이 변호사님 이러면은 이런 해석도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궁금하신 거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수험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직관적으로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장수의 지름길입니다. 제가 정말 그래서 공부 오래 하신 분들 많이 봤어요. 공부 바운더리 없는 부분을 찾아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영역을 뭐라고 하냐? 탐구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법리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책 안에서 책도 양이 방대하죠. 이 안에서 제가 바운더리를 잘 쳐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쳐드리는 이 바운더리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운더리 제가 쳐드리는 공부 범위라고 할게요. 범위 이 안에서 공부하시면 최소 18개에서 20문제 중에 19개는 이상 없이 푸실 겁니다. 다 맞추실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만 적절하게 공부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니 근데 변리사님 공부하다 보니까 이 범위 안 들어요. 변리사님이 얘기 안 한 이런 부분도 한번 출제됐던 적이 있네요. 기출문제 보니까 여기 한 번도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네요.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범위 밖으로 나가는 거는 가끔 한 번씩 출제된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걸 잡기 위해서 공부를 이렇게 한다? 이걸 잡기 위해서 공부를 이렇게 한다?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얘네들 모두 잡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이거 장수의 지름길입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없는 상황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이 결론을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나중에 변리사 되셔서 법원에 대리인으로 가셔서 판결을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대학원 가셔서 논문 등을 만드시면 되겠죠. 우리 지금 수험적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수험적인 측면에서. 바운더리 제가 잘 쳐드리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초반 해독을 하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쉽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회독이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초반 단계에서 완전하게 완파되지 못했다. 이거 완전하게 나한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일단 빠르게 회독하십시오. 이 회독은 무조건 빨리 끝내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1회독 때 변호사님 좀 완벽하게 할게요. 한 4개월, 5개월 해더라도 하나하나 잡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실력 향상이 훨씬 늦어요. 이건 그냥 제 말 들으십시오. 이거 제 말 안 듣고 장수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봐서 그래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넘어가시죠. 무조건 첫 회독은 2개월 안에 끝내십시오. 좋은 거는 6주 안에 끝내면 제일 좋아요. 조금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당장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다시 볼 거니까. 그렇다면 이 기본이론 강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 기본이론 강의는 하나의 강의입니다만 크게 두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입문해 볼 거예요. 짧게 대략 9개 정도 강의를 통해서 주요 개념을 먼저 확인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요 개념을 먼저 확인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제도가 있는지 어떤 법 이론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맛보기 강의가 입문일 순환 강의예요. 이 강의를 별도로 마련한 취지는 무엇이냐?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특허 제도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진도를 나갈 때마다 새로운 상황이에요. 처음 들어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일단 1시간 보내기는 했지만 확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2회독할 때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특허 제도가 갖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는 접할 수 없는 이 특허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빠르게 그 유니버스, 세계관을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문순환 강의에서는 별도 교재 없어도 됩니다. 제가 이 PDF로 다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 굳이 뭐 암기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출력해서 갖고 다니지 않으셔도 되겠고, 아니면 뭐 그냥 강의 수강할 때 난 편하다 라고 한다면은 뭐 태블릿 화면을 통해서 아니면 출력해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문순환 강의는 여러분들이 절대 암기하시려고 하는 시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시험은 보지만 시험도 많이 쉽게 나오고 점수에도 크게 부담은 없는, 근데 내가 관심 있는 어떤 교양 과목처럼 가볍게 들어주십시오. 가볍게 특허 제도가 뭐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용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제도를 A부터 Z까지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만날 때마다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인문 강의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취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고 해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서? 기본순환에서. 또 이 내용 공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지금 인문 강의에서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어떤 제도가 있다는 건 이미 우리가 앞서서 보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와 가미해서 설명을 하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순환 강의에서 얘를 빠르게 한번 훑는 거예요. 빠르게 한번 훑고 이제 기본순환 강의 가서 얘를 본격적으로 훑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강의를 통해서 사실상 이순환을 한 것 같은, 이회독을 한 것 같은 이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나눠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순환 강의는 특허 제도의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한 맛보기 강의로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 이거 강의 시간도 길지 않거든요. 다 50분 내외입니다. 좀 빠르게 한 일주일 이내, 한 3, 4일 이내에 몰아서 빠르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없이. 특별히 복습 안 하셔도 돼요. 되고, 이런 개념이 있어서 이래서 있는 거구나,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익숙해 주시고요. 그냥 이 절차적인 흐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은 얘죠. 기본 이순환. 얘는 법리 내용들, 여기서 인문순환 강의를 통해서 맛본 이 특허 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본론이에요. 즉 자세를 고쳐 앉으셔야 되겠죠. 기본 이순환 강의부터는 법리 내용을 중심으로 이순환을 진행을 하게 되고, 형식상 이순환이지만 얘가 제대로 된 찐 1순환입니다. 찐 1순환. 총 78개 강의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78강 내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총 합쳐서 87강을 예정하고 있는데 조금 빨리 끝난다면 한 85강, 조금 더 더해진다면 90강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허법 법리 내용을 총 정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하시게 될 것이고, 그 공부 방향성 목표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특허법 강의라고 하는 교재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 전자칠판에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에 일부가, 그러니까 전자칠판 자료를 교환이라고 하는데, 이 교환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여러분들이 굳이 필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PDF로 일부 제공은 될 건데, 전부 다 제공되는 건 아니고 일부가 제공은 될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 교재를 저랑 같이 한번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문순환 강의 끝나잖아요. 그리고 기본 이순환 강의가 시작되는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9강까지 진행이 되면 10강이겠죠? 이 10강에서 기본 순환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도 간략하게만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기본 순환 강의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인문 1순환, 기본 2순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기본 이론 강의가 되겠고요. 그 교재는 무엇이냐? 특허법 강의 교재입니다. 이 특허법 강의 교재 9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교재인데, 이 교재를 보시면은 압도되실 수도 있고 재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양가 감정이 교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대해요. 방대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마술? 해독의 마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1회독하고 2회독, 3회독, 4회독하고 나머지 저랑 1회독을 하고 나중에 이제 2회독, 3회독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책이 내 머릿속에서 팍팍팍팍팍팍 줄여져서 들어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은 1회독 때 저랑 같이 잘 설정을 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를 수강하실 때는 이 특허법 강의 교재만 있으면 충분하고요.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문 노트까지 같이 갖고 계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얘는 강의할 때 따로 보진 않을 거예요. 선택적인 사항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법학 공부의 기본은 뭡니까? 법조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객관식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출문제라든지 모의고사 풀이하시면서 법조문을 많이 봐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실 겁니다. 물론 이 교재 안에서도 법조문이 들어는 가 있습니다만, 법조문만, 이게 굉장히 좀 핸드북 크기로 작고 얇은 책인데 법조문만 항상 눈에 익을 수 있도록 조문 자료는 항상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근데 변리사님 저는 경제적으로 새로운 교재를 사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네이버에 특허법 치십시오. 그러면 법제처에서 법 조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최소한 그런 조문 자료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조문 노트다라고 하는 것이 조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할 수 있게 잘 정리를 해두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자신은 합니다만 어쨌든 얘는 선택사항이다, 그냥 추천사항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교재로 또 고려할 수 있는 게 워크북입니다. 워크북은 얘가 900페이지 분량의 교과서 역할을 하는 교재다. 얘가 교과서다라고 한다면 이 900페이지 분량의 교과서를 한 400 중반 페이지로 요약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얘는 강의 수강하실 때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아마 특허법 강의로 회독하실 거예요. 얘를 초반 회독 한 3회독에서 5회독 정도 하신 이후에 그냥 이 워크북은 이 특허법 강의의 요약서니까 내가 조금 더 두꺼운 책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정리된 내용, 특히 시험에 나올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밑줄 치어드린 내용, 그 내용 위주로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 이걸 갖고 좀 빠르게 회독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3회독 정도 됐을 때 그 다음에 얘로 넘어가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의 취향 차이입니다. 그냥 교과서로 끝까지 회독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3회독 정도 한 이후에 4, 5회독 할 때는 워크북이랑 같이 회독을 하고 한 6회독부터는 워크북만 회독하는 이런 형태로 공부하셔도 되겠고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특허법을 진정한 의미에서 처음 입문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저 교과서를 통해서 토대를 잘 닦아 두시는 것이 향후에 비약적인 실력 향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어쨌든 교재 어렵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여기까지 조문 자료까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 워크북은 아마 빠르면 4월 초나 3월 말 그리고 지금 4월 중에 출간이 예정이 되어 있다 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싶었던 오리엔테이션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바탕으로 본격적인 실력 향상 그리고 실력 향상을 만들기 위한 그 전초전인 특허 세계관 만드는 입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리엔테이션에서 끝인사 이런 거 따로 하지는 않겠고요. 기본 이론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